눈이 오는 어느 새해 전날이었어요. 스타범 가족의 집은 알록달록 빛나는 장식과 반짝이는 불빛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죠. 갑자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의 가장 막내인 클라라가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선물을 한가득 안은 드로스 삼촌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삼촌이 선물들을 들고 나타나자 그녀는 무척 신이 났어요. 클라라는 자정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선물을 받고 싶었죠. 드로스 삼촌도 클라라를 말리지 못하고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답니다. 신이 난 클라라가 선물을 열어보았어요. 그 선물은 지금껏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재미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빨간 코, 얇고 긴 수염이 난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호두까기 인형이었지요. 클라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형이었어요. 그녀는 그 호두까기 인형이 무척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녀는 춤을 추며 그 인형을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한편 클라라의 욕심꾸러기 오빠 프리츠는 자신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던져버렸어요. 그는 클라라의 호두까기 인형이 더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그는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거 달라고! 안 돼, 프리츠! 내 거라고! 마침내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을 빼앗아 계단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프리츠, 어서 내 인형을 돌려줘. 너는 네 인형이랑 놀면 되잖아. 난 생쥐 싫어. 이거 내 거 할래. 프리츠, 그러지 마. 내 호두까기 인형을 돌려줘. 그래, 줄게. 클라라가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가 보니 팔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클라라는 무척 화가 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 클라라. 삼촌이 고쳐줄게.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새해 축하가 끝나고 다른 아이들처럼 클라라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누웠지요. 하지만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삼촌이 호두까기 인형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클라라는 호기심이 생겨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단 한 가지 소망으로 거실로 향했죠. 바로 그곳에 멀쩡한 호두까기 인형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앉아있지 뭐예요. 클라라는 무척 행복해서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지 얼마 안 돼요. 뭔가 재밌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지요. 그녀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 순간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요. 생쥐가 만들어내는 소음 같았지요. 클라라는 다시 한번 눈을 떴어요. 집의 가구들이 훨씬 더 커 보였고 그녀가 잠들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거대한 나무로 변해 있었어요. 클라라는 깨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클라라는 사실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죠. 그때 생쥐왕과 그의 군대가 그녀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너무 무서워 도망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생쥐는 그녀를 막아섰어요. 그들은 클라라를 둘러싸고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때 마침 호두까기 인형도 살아있었어요.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클라라? 나무 위로 도망가는 게 좋겠어.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은 나무를 올라 위층으로 점프하여 올라갔어요.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하지? 여긴 너네 집이야. 숨을 만한 곳을 생각해봐. 나는 도움을 요청할게. 클라라가 도망가고 호두까기 인형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생쥐들은 집안 곳곳으로 흩어져 클라라를 찾고 있었어요. 호두까기 인형은 장난감 가게에 도착했죠. 그는 창가에 많은 장난감 군인들이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돌을 집어던졌죠. 그리고는 창문을 깼어요.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뛰어! 내 친구 클라라가 위험해. 생쥐 왕과 그 군대에게 잡혀가게 생겼단 말이야. 갑자기 그 장난감 군인들이 살아났지 뭐예요? 그들은 깨진 창문을 뛰어넘어 호두까기 인형을 뒤따랐어요. 호두까기 인형은 뒷문을 통해 마치 전쟁터 같은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생쥐들은 집을 모두 뒤집어 놓았죠. 호두까기 인형과 그의 군인들은 칼을 꺼내어 생쥐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불행하게도 호두까기 군인들보다도 생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호두까기 군인들은 많이 다쳤어요. 호두까기 인형도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죠. 클라라는 자신이 숨은 곳에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작은 그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생쥐들의 왕은 호두까기 인형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에 칼을 겨누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던 클라라는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신발을 생쥐 왕에게 던졌어요. 이 더러운 생쥐! 그 신발은 날아가 생쥐 왕의 머리를 맞췄죠. 생쥐 왕은 정신을 잃고 바닥 위로 쓰러졌어요. 생쥐 왕이 쓰러지는 것을 본 생쥐 군대는 그들이 졌다는 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생쥐 왕을 데리고 집을 떠났어요.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클라라는 무릎을 꿇고 호두까기 인형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어서! 갑자기 요정이 클라라 뒤로 나타났어요. 파란 옷에 날개가 달린 그 요정은 롤리팝 지팡이를 지닌 아주 착한 요정이었어요. 그 요정은 클라라의 눈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마법을 사용했죠. 그러자 호두까기 인형이 잘생긴 왕자로 변하지 뭐예요? 너무 놀랍고 행복한 나머지 클라라는 그 왕자를 쳐다봤어요. 그 잘생긴 왕자는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바로 마법의 춤이었죠. 클라라는 그 순간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정들 사이로 또 다른 요정들도 나타났어요. 이번엔 다른 요정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그 요정들은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 왕자를 캔디랜드로 날아가도록 이끌었어요. 캔디로 만들어진 나무, 젤리, 꽃들, 분홍나비들, 금빛 사과로 가득한 너무나도 황홀한 곳이었어요. 클라라는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걱정 말거라. 이곳은 너에게 정말 안전하단다. 곧이어 분위기 있는 평화로운 플루트 연주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요정들과 알록달록한 꽃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클라라와 왕자도 함께 춤을 추었어요. 그들을 둘러싼 알록달록 나무들, 캔디와 롤리팝도 춤을 추었어요. 클라라와 왕자는 그들이 무대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독특한 연주가 끝나고 클라라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녀는 무대 위에 있었고 청중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쳐주었어요. 클라라는 청중들에게 인사했어요. 행복해하며 클라라는 눈을 감았죠. 클라라! 클라라! 바로 그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클라라는 눈을 떴어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죠. 호두까기 인형은 그녀의 무릎 위에 있었어요. 황당해하며 엄마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클라라 역시 황당해하고 있으면 눈치채지 못했죠. 밤새도록 여기서 잠을 잔 거니? 엄마, 하지만 모든 게 진짜 같았다고요. 다시 그 행복한 꿈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클라라는 눈을 감았답니다. 어느 맑은 날, 앨리스와 언니는 마당에 산책을 나갔어요. 앨리스의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앨리스는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얗고 귀여운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토끼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말하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그 토끼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고는 안 돼, 늦을지도 몰라. 서둘러 말했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란 앨리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토끼를 따라갔어요. 그 토끼가 나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자 앨리스도 그를 따라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는 어떤 우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우물은 너무 깊었는데 앨리스는 계속해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앨리스는 작은 그림들, 작은 옷장들도 봤지요. 앨리스는 마치 일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부드러운 곳에 닿았어요. 그녀 앞에는 긴 복도가 하나 보였는데 앨리스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따라가 보니 잠겨진 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실망했지요. 앨리스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그녀는 다리 3개 달린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자그마한 금으로 된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열쇠로 문을 모조리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 열쇠는 문에 맞지 않게 너무 작았어요. 슬퍼하며 둘러보다가 앨리스는 커튼 뒤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열쇠를 넣어 돌려보니 바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고 앨리스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요. 하지만 문의 크기가 맞지 않아 앨리스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가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것을 마셔. 앨리스가 병을 들어 그 묘약을 마셨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작아지지 뭐예요? 몸이 충분히 작아지자 앨리스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그 황금 열쇠를 다시 가져가기에는 테이블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아져 있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바닥에 케이크 하나가 보이지 뭐예요? 그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먹어봐. 호기심에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었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커졌고 키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죠. 지쳐버린 앨리스는 희망을 버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복도 끝에서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 하얀 토끼가 나타나 서둘러 앨리스 앞을 지나갔고 앨리스가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토끼는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달리면서 그는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죠. 앨리스가 그것들을 주워 부채질을 하자 몸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앨리스는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앨리스와 물속에서 수영하던 많은 다른 동물들은 해변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앨리스는 토끼를 다시 발견했죠. 이번에는 토끼가 앨리스를 하녀로 생각했고 집에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숲속 토끼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장갑과 부채를 찾아내었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병을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걸 마시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그 묘약을 모조리 마셔버렸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앨리스는 커져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여기를 어떻게 나갈 수 있지? 그러는 사이 토끼는 앨리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무서웠던 동물들은 돌을 던져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 앨리스 옆에 떨어진 돌들은 작은 케이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이 케이크들을 먹자 그녀는 다시 작아졌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행하게도 너무 작아져 버렸던 거예요.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 작아져서 숲속의 작은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저 너머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앨리스가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려고 부르자 그녀는 강아지 옆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어요. 하마터면 앨리스는 강아지 발에 짓밟힐 뻔했지 뭐예요. 겁이 난 그녀는 달려가다가 버섯에 부딪혔어요. 그 버섯 위에는 파란색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앨리스는 그 애벌레에게서 그녀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버섯의 한쪽이 너를 자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른 쪽은 너를 작게 만들지. 그 애벌레는 현명하게 대답해 주었죠. 앨리스는 버섯에서 자그마한 부분을 떼어내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보통 크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엔 버섯의 반대쪽 부분을 떼어냈어요. 버섯의 양쪽 부분을 각각 다른 양을 먹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보통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앨리스는 양쪽에서 한 조각씩 모두 2조각을 덧대어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는 조금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다시 작아져야 했지요. 앨리스는 버섯 조각을 먹은 후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엌을 발견했어요. 부엌 한가운데 팔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부인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닥에는 뚱뚱한 고양이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를 보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웃고 있는 고양이를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물어봤지요. 고양이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셔 고양이거든. 부인은 말했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부인의 팔에 안겨있던 아가는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넘겨주었어요. 살살 흔들어서 울지 않게 하려무나 나는 가서 여왕님과 크로켓을 해야겠어. 앨리스는 아이를 받아 안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채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웃으면서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너는 매드해터 씨와 마치헤어 씨를 찾아야 돼. 그치만 조심하라고. 둘 다 조금 미쳤거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채셔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화가 나서 고양이에게 소리쳤지요. 사라지는 거 그만하고 다시 나타나. 놀리지 말라고. 채셔 고양이는 다시 한번 웃으며 나타났어요. 알았어. 그럼 아주 천천히 사라질게. 고양이의 꼬리부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얼굴만 남았어요. 앨리스는 잠시 집을 나와 마치헤어 씨의 집을 찾았어요. 마치헤어 씨는 나무 아래에서 매드해터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마치헤어 씨는 그의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왜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매드해터 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생쥐는 테이블 위에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생쥐가 베개인 것처럼 팔을 기대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온 것을 본 그들은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앉으려는 앨리스를 말렸어요. 자,
말이 많은걸요? 앨리스가 말하자 매드해터 씨가 물었어요. 왜 까마귀가 책상처럼 보이는지 알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지. 앨리스는 매드해터와 마치헤어의 어리석고 무리한 농담 때문에 무척 지루했어요. 지금껏 겪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 같다고 말하며 그녀는 가버렸어요. 앨리스는 나무에서 문을 발견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그 황금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다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으로 들어간 앨리스는 무척 놀랐어요. 하트 여왕의 정원사들이 하얀 장미를 모두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모두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었어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하얀 장미들을 모조리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 빨간색 장미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얀색 장미가 피지 뭐니? 여왕님이 아시면 우리 머리를 잘라버릴 거야. 바로 그때 하트의 여왕이 정원에 나왔어요. 그녀의 군인들은 모두 카드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하트의 여왕은 처음으로 본 이 낯선 소녀를 크로켓 게임을 하자며 초대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이런 크로켓 경기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고슴도치들이 공이 되었고 플라밍고들이 크로켓 망치가 되었지요. 게임을 하던 중 선수들은 고슴도치를 던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여왕은 이 상황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싸우는 모든 선수들의 머리를 잘라버려라! 하트의 여왕은 너무 화가 나서 크로켓 파티를 취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법정으로 출발했어요. 공판은 여왕이 부엌에서 파이를 훔쳤다고 의심되는 잭 때문에 열린 것이었죠. 그 사건 현장에서는 잭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왕은 벌을 줄 수 없었지요. 재판을 받고 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하얀 토끼는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한 여름날 하트의 여왕은 맛있는 파이를 굽고 있었고 잭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왕은 그의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첫 번째 목격자를 부르시오. 그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매드해터였어요. 매드해터가 왕 앞에 증언대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앨리스가 커져버렸지 뭐예요? 흰토끼는 앨리스가 증인석에 서야 할 차례라고 발표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앨리스는 즉시 일어섰어요. 그녀가 얼마나 커져버렸는지도 잊고서요. 그녀의 드레스가 배심원석에 달라붙어 의자가 따라 올라갔고 함께 앉아있던 배심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왕은 앨리스에게 아는 대로 모두 말해달라고 했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앨리스가 대답했어요. 여왕은 격노했어요. 모른다고? 당장 저 소녀의 머리를 쳐라! 그러나 앨리스는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명령 따위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의 여왕이 아니니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여왕과 왕 그리고 모든 카드들이 앨리스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잡아보려고 했죠. 그러자 앨리스 주변에 큰 소용돌이가 생겨버렸고 앨리스마저 휩싸여 날아갔어요. 결국 그녀를 둘러싼 나뭇잎들과 함께 앨리스는 다시 들판에 떨어져 버렸죠.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앨리스, 일어나 어서.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일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니. 정말 신기한 꿈이야. 언니, 내가 꿈 얘기해줄게. 옛날에 하얀 토끼가 있었는데